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최승재입니다. 드디어 오늘 선거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익도 증진시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말 쓰나미 같은 일이었죠. 사실 지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2년 사이에 30% 가까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30% 올릴 수 있습니까? 갑자기 설렁탕 값을 30% 인상하면은 누가 손님들이 찾아와서 설렁탕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유명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수익 증진만을 앞세워서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안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 완전 낙오되고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자들 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강화시키고 해고 제한법을 만든다고 정치적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0일 날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공동 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책 협의를 통해서 공동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 협약의 내용이 소상공인들이 듣기에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게 영세하고 작은 가게들을 일컫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노무사도 둘 수 없고 세무사도 둘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다 노무사 역할도 하고 직원 관리도 하고 구매 역할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또 근로자들은 아무 소리 없이 또 그만둔 분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구하느라고 열심히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공고해서 겨우겨우 뽑아서 일 가르쳐서 이제 일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봉급 좀 더 받는다고 그냥 옮겨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갖가지 이렇게 사안이 맞는지 갑자기 그만둡니다. 그럼 사장님이 갑자기 1인 다역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장이라는 이름하에 근로자들한테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다가는 대기업들이나 제조업들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완화시켜 놓은 이유입니다. 소상공인만의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로기준법을 여기다 강화시키면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유급 휴무일, 해고, 그 다음에 연차, 휴업수당, 취업규칙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요, 인건비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용의 경직성이 있겠죠. 사람 하나 뽑는 게 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일 못하고 일할 의욕이 없고 또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벌금을 맞게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몇 개월치 월급을 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노무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제조업이나 노조가 결성된 회사에서나 어울릴 만한 예이지 어떻게 소상공인 가게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가산임금을 50% 이상 지급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가게는요, 손님이 많으면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 손님이 없으면은 같이 쉽니다. 제조업들처럼 딱 1시간 근무하고 얼마 동안에 또 휴식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이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기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지. 소상공인 업소 요새 신종 코로나 같은 데 보면요, 일하는 분들 주인한테 미안해 해갖고 거꾸로 쉬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있거나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기업과는 좀 노무에 관련된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시간 딱 정해졌다고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50% 줘야 되고 손님이 그나마 겨우 좀 올릴 때 다시 근로규칙을 적용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죠. 얼마 남지 않은 마진으로 장사했는데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 적용돼야 되고요. 소상공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연차를 줍니까? 사실 장사 잘 되면은 보너스도 주고요. 집에 갈 때 택시비도 주고 또 가게에 남는 물건도 주고 이것이 소상공인 업소에 이루어지는 그냥 보편 타당적인 근로자와 사장님의 관계입니다. 퇴직금도 줘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근로자 돈 많이 받으면 좋죠. 우리 소상공인들도 근로자한테 돈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올라가야지 근로자한테 줄 임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망해가면서 임대료도 못 내면서 집에 가져갈 생활비도 없으면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근로자 임금만을 줄 수 있는 사업주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자신도 살아야죠. 가게가 번창하면은 나라에서 주지 말라 그래도 훨씬 많은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제조업처럼 얼마의 이득이 생겼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금고에 돈이 얼마 쌓였는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보너스도 지급하고 명절 때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장사 잘 되면 또 그날 회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차 수당 다 주고 퇴직금 줘야 되고 1년도 안 되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근로기준법 강화인 것입니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떠드는데 어디가
정책의 파트너이고 수혜의 대상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또 이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을 끝끝내 버리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심산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자와 공동정권을 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왜 외치겠습니까? 지난 2018년 8월 29일 날 그 장대비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3만여 명이 모여서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노동자만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정책의 대상에서 배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망해 나가야 됩니까? 거기다가 망해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작은 가게는 대한민국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애초부터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다 장악하게 만들려는 심사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잘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든지,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방안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못 살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노총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직화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조직도 갖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액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보다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이 1.5배가 높다고 나옵니다. 또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보다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노동시간이 길고 강도가 세다고 정부 발표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골병 들고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게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과연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소상공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은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돈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되면 정부에서 뭐라 그러든 안 그러든 사람들도 많이 뽑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됩니다. 일자리의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들에 고용된 근로자들마저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정책 협약이 총선 공약으로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이것이 현실화돼서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염원을 담아서 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서 여러분들이 힘을 몰아주신다면은 이 근로기준법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고 막아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현실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근로기준법이 영세 상인들한테 적용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더 이상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산업 자체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도로 대구 경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임금을 내려서라도 생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불할 사람들이 생존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같이 생존한다는 가장 보편타당적인 상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역류하고 이상한 논리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근로자의 그것도 대기업 노조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강화, 해고 제한법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